이번 주에도 기업계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돈벼락을 맞았다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예기치 못했던 악재를 만나 잘 나가다 휘청이는 기업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업 기상도를 살펴보시죠. 김종성 기자입니다. 한 주 기업 소식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편안한 복장으로 맥주 한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자리와 상생 문제 같은 복잡한 현안 때문에 어색함도 있었겠지만 분명 과거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앞으로 기업 문화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기상도 맑고 흐린 기업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첫 맑은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반도체 호황을 톡톡히 누리면서 2분기에 나란히 사상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출 61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 순이익 11조 원으로 모두 사상 최고 실적,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만 전체 60%에 육박하는 8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하이닉스도 장사를 참 잘했습니다. 매출 6조 6천억 원, 영업이익 3조 원으로 1분기에 이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신기록을 냈습니다. 반도체 업계 1위와 3위인 두 기업, 그러나 분위기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중이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으로 경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CEO 리스크가 행여 잘 나가는 회사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 KB국민은행, 넷마블 등 9개 회사가 주주로 참여했는데요. 영업 첫날 먼저 시장에 진출한 1호 인터넷은행 K뱅크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거둬 눈길을 끌었습니다. K뱅크는 서비스 첫날인 지난 4월 3일 15,000여 개의 계좌가 개설됐는데 카카오뱅크는 30만 개 가까이가 개설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의 월평균 계좌 개설 건수가 12,000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박을 친 겁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수수료와 대출 금리는 낮추고 예적금 금리는 올려 시중은행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금융권의 내기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흐림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카페 브랜드 망고식스를 운영하는 KH 컴퍼니입니다. 망고식스, 그리고 할리스 커피, 카페베네 등 토종 카페 브랜드를 만든 커피왕 강훈 KH 컴퍼니 대표가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H 컴퍼니는 경영난으로 임직원들이 대거 퇴사하고 기업 회생까지 신청했는데요. 이번에 창업자 강 대표까지 잃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KH 컴퍼니가 운영 중인 가맹점은 망고식스 매장 100여 곳, 주스식스와 커피식스 220여 곳인데 당장 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잘 나가다 사드 후폭풍에 휘청이는 기업들입니다. 자동차와 화장품 업계 국내 1위 기업인 현대기아차와 아모레퍼시픽 이야기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 벌어진 한국차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은 1년 전보다 각각 64% 급감했습니다. 사드 보복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대기아차가 잃은 점유율을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현지에서 특정 회사 딜러가 다른 브랜드 차량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신자동차 판매관리법이 시행돼 무수 딜러 이탈과 함께 중국 내 판매망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2분기 영업이익이 60%가량 줄었습니다. 중국이 지난 3월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한 이후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1년 전보다 57% 감소했는데 중국 관광객의 화장품 대량 구매가 줄어들면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보릿고개를 만난 두 기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오리온은 총수일가 리스크로 다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철곤 회장의 부인이자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차녀 이화경 부회장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리온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이화경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4억 2천만 원 상당의 회사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미술품이 많아서 관리 소홀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앞서 2011년에도 담철곤 회장이 비슷한 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던 터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저축은행들도 흐림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부터 현행 27.9% 수준인 대출 최고 금리를 24%까지 낮추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금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왔던 저축은행들은 수익 감소는 물론 건전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지난 1분기에만 8천억 원대 이자 수익을 거뒀는데 새 수익원 찾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앞서 소개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 같은 강력한 경쟁 상대까지 만난 터라 저축은행들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될 전망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약자와 상생하는 기업들이 우대받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환경이 정착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봅니다. 지금까지 주간기업 기상도였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중심, 공정 경제로 경제 체질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